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현직 생활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교육비인데요. 자녀를 위해 사용한 교육비가 다 비슷비슷해서 모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관련해서 취학 전 아동에서 대학생까지 흔히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요.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연말정산 해당 귀속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건데요. 교육비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지출된 교육비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 공제 한도를 확인해 보면요. 취학 전 아동에서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3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비로 흔히 사용되는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학 전 자녀의 보육비용, 학교 입학금, 수업료, 그리고 기타 공납금 등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인데요. 이런 비용들은 정규교육에 필요한 비용들인데요. 이 비용들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는 비용의 종류에 따라서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보육비는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입소료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소료를 따로 내야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이 입소료 금액은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교육비인 자녀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가 있는데요. 이런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전 자녀가 피아노, 태권도, 영어학원 등을 다니는 비용은 모두 교육비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만일 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이 비용은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 적용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취학 전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이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아니고 그렇다고 학원이나 일정한 체육시설 등도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는 그래도 대부분 공제가 적용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학원비가 교육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학원비 공제 불가는 아마도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학원을 안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단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대학생도 취업 준비 등을 위해서 학원 많이들 다니는데요. 그 비용도 교육비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교복비가 있는데요. 교복비의 경우 중학생, 고등학생만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학생들 교복이 성인 양복, 기성복보다 훨씬 비싼 게 현실인데요. 교복에 체육복만 해도 교복지원금 30만원을 받고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돈이 꽤 됩니다. 그나마 교복 구입비가 교육비로 공제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교복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해당 비용은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요즘 학생들 현장 체험학습 많이 다니는데요. 이 현장 체험학습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1인당 3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급식비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교과서 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로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특별활동비의 경우 급식비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로 방과 후 학교에 필요한 교재를 학교에서 구입한 교재비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고등학생까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학교에 필요한 교재를 학교 밖에서 구입한 교재비의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대학생 관련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추가해 보면요. 요즘 대학생들 등록금 대출 많이 받는데요.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갈 때 대출금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로 인정되는 대출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어야 하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위한 등록금 대출 상품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 9가지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차트로 정리하듯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 얼핏 봐도 꽤 많은 항목이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교육비가 공제되는 항목이 많으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해당 항목이 많다는 건 그만큼 지출도 많다는 반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교육비로 지출할 항목도 많고 비용도 적지 않은 데 비해서 앞에서 살펴본 자녀 1인당 교육비 공제 한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비 공제 한도도 좀 크게 오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초중고생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면 교육비 공제가 직장인 연말정산에 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